안녕하세요. 11월 9일 모닝인사이트 CJ 대한통운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운송 모빌리티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자, 어제 CJ 대한통운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향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제시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이 1,053억 원이 나왔고요. 그 1년 전 대비해서 13.8%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9% 더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 대비해서 이 회사가 차입금을 4,206억 원이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떼내고 몸을 경량화했는데 이익은 더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회사가 효율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전망했던 영업이익은 사실 1,1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거 대비로는 조금 하회를 했는데 이게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지금 CJ 대한통운의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해내는 이 택배 부분에서의 실적은 저희의 기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택배 요금이 이번 3분기에 1년 전 대비해서 11.5%나 올라갔습니다. 11.5% 인상이라는 것은 이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요금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번에 요금 인상은 2분기에, 그러니까 4월 1일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3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따로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단가가 더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2분기 때 요금 인상을 적용을 하다가 일부 화주들에 대해서 그 1분기에 완전히 다 안 반영된 그런 그 요금 인상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3분기에 마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객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항이 셌으면 이렇게 요금을 추후에 이제 이연해서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한 환경은 매우 대한통운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1년 전 대비해서 늘어난 영업이익이 921억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 아마존 같은 해외 기업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많은 비용들,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다음 분기나 뭐 앞으로의 손익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가이던스 낮춰서 제시한다.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어떠냐? 이 택배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택배 기사들 추가로 채용하고 분류기사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등등의 비용을 다 합산을 했을 때 612억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가 상승은 거의 한 300억 정도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의 매출 증가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강한 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나서 이게 실적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통운에 현재 맞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면은 CL 부분 그리고 건설 부분의 이익이 이제 저희의 전망치에 좀 하회를 했는데 건설 부분은 워낙에 이익의 규모도 작고 이익의 변동성도 있다 보니까 그냥 단기 변동성으로 이 실적 추정치 오차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CL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CL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 트럭 같은 것들 말고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커다란 화물 트럭들이 덜덜덜 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C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CL 사업부의 이익이 저희 예상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분기 초에 우리나라 국내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4.8%였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4%대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3분기 중에 발생했던 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돼서 CL 부문의 실적은 좀 예상을 못 미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개선 방향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텍스트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대한통운의 실적 발표에서 회사 측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택배 요금을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외 사업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택배 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예전에도 계속 리포트에 썼던 지표가 사람들이 택배 지연에 대한 그 곤란함을 계속 겪고 있다, 이런 뭐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택배 배송을 못 받아서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사실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되겠네라고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도 저희가 예상한 바대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분기에도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부분이 택배 요금 인상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글로벌 해외 사업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6년 이후로 CJ 대한통운이 해외 M&A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해외 사업을 좀 늘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간에 이제 실적에 좀 부담을 좀 줬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저수익 사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글로벌 택배. 이 글로벌 택배라고 하면은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지역의 택배 사업에서 우리가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업은 이 회사 쪽에서 IR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242억 원에 달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을 그 영업 손실을 끼치던 사업을 이제 팔아서 이제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영업 손실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얻게 될 거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 철수가 있으면 적자 사업을 매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매각 관련된 무슨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실적에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봤을 때 지금 3분기까지 계속 회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9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